오늘 아침 미국의 저명 흑인 인권 운동가 알 샤프튼 목사가 애틀랜타 총격 사건 등 중호 범죄의 표적이 된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인 등 소수계 인권 단체들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뉴욕시의 식당 실내 영업 수용 인원이 50%로 확대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나머지 지역은 최고 75%까지 확대됩니다. 뉴저지주가 총 3억 5,300만 달러를 투입해 퇴거 노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원에서 PPP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형 야외 경기장에서의 관중을 20%의 수용력으로 재개장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부 주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미국의 아이전 혐오 범죄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의 저명 흑인 인권 지도자는 어제 보도해드린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을 애도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들이 함께 연대해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단합이 강조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찰스 뉴욕 한인 회장도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KBTV 뉴스 9 오늘 첫 번째 소식, 아이전 혐오 범죄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맨해튼 할렘에 소재한 정의의 집에서는 알 샤프튼 목사 주도하에 소수민족 연대 아이전 혐오 범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알 샤프튼 목사는 지난 16일 발생한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등 아시아계 미국인이 대거 희생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미국 내 흑인 사회도 아이전과 연대해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brutal and vicious killing yesterday in Atlanta has only made this even more necessary for us to take a strong, unequivocal, and united stand against hate crimes against Asians. Because we know hate so well.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even though the officials in Atlanta have not called this a hate crime as of yet, it seems clear to us if it looks like a duck and quacks like a duck, it's a duck.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should not have to stand alone. And we should not whisper this, we should say this loudly and clearly. 이 자리에는 앤드루 양, 에릭 애덤스, 스캇 스트링어 등을 포함한 8명의 뉴욕시장 후보군들도 대거 참석해 마치 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유력한 차기 뉴욕시장 후보인 앤드루 양은 연대에 올라 과거 자신이 겪은 인종혐오성 조롱 및 괴롭힘 경험을 전달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It's heartbreaking. I've been Asian all my life, and I remember vividly growing up with this constant sense of invisibility, mockery, disdain, a sense that you cannot be American if you have an Asian face. Punched the Chinese restaurant worker for no other reason than his race, the person who shoved the middle-aged Asian woman to the ground brutally in Flushing, disfiguring her, the person who
poured acid on the face of the elderly Asian woman in downtown Manhattan. I don't believe that they saw their victims as human beings. 이와 함께 Chinese American Planning Council,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뉴욕 시민 자유 연합 등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석했으며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도 한인 사회 대표로 함께했습니다. Is being watched by 50 million Koreans in Korea, by 2.5 million Korean American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it's reported on everywhere where Korean ethnic Koreans reside. 지금까지 그 혐오 범죄를 겪었던 흑인 커뮤니티, 또 유태인 커뮤니티, 모든 커뮤니티들이 이번에는 동양 커뮤니티와 같이 손을 잡고 서로가 그동안에 배우고 일깨운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간다면은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중으로 멈추라는 것,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와 아시아계 미국인 등 소수계가 다 함께 손을 잡아 하나가 되어 이에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 뉴욕 초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현지 시간으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미 동맹이 수차례 강조된 자리에서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계 희생자에 대한 두 장관의 애도 메시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한인 등 소수계 인권단체들은 조자주의 아이젠 마사지샵 총격 사건이 명백한 인종증오 범죄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촛불 시위 현장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 존 리유 뉴욕주 상원의원, 한인 권익신장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6시 플러싱 레너즈 스퀘어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인종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촛불 시위는 지난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발생한 아시안 마사지샵 연쇄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지면서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모였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조지아주 총격 사건 용의자인 알버트 롱 씨가 과거 성중독증 치료를 받았으며 실제로 이날도 성행위를 위해 마사지 가게에 갔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아시안 증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8명 중 무려 6명이 아시안이라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특정 인종을 겨냥한 증오범죄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당국이 롱의 진술을 공개해 증오범죄라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이 그동안 너무 조용히 살면서 개인적인 폭력이나 어떤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아시안들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지역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법안을 만들게끔 요구를 하고 또 그 법안이 집행될 수 있게끔 지역의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한인 학부모 협의회도 토요일 오후 1시 플러싱 머레일역 앞 광장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 규탄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한편 17일 오후 워싱턴 DC, 뉴욕시, 애리조나주 피닉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추모객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추모객들은 촛불을 켜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아시아인 목숨도 소중하다, Asian Lives Matter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도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해시태그 Stop Asian Hate라는 인종 혐오 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계 배우 겸 코미디언인 마가릿 조는 이날 트위터에서 화가 난다. 이건 테러리즘이다. 이건 혐오 범죄다. 우리를 살해하는 것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를 대표하는 선수 르브론 제임스도 전날 트위터에서 모든 아시아인 공동체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정말 무분별하고 비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부터
뉴욕시의 식당 실내업 수용 인원이 50%로 확대됩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나머지 지역은 최고 75%까지 확대됩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예정대로 레스토랑의 실내 수용 인원 규모를 뉴욕시는 50%까지, 나머지 뉴욕주 전역에서는 7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또 3월 22일부터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마지막 5개 황색 구역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스포츠 수업이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장됩니다. 그러나 수용 규모는 전체의 33%로 제한되며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사후적 거리두기, 훈련 장비 청소 등 바이러스 예방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 센터 관리자는 일정 수업 시간 사이에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각 지역 보건당국은 피트니스 센터 개장 전 또는 개장 2주 이내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합니다. 이와 함께 4월 5일부터는 카지노, 영화관, 볼링장, 당구장,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의 밤 11시 조기 폐쇄 명령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식음료 판매 시설 및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밤 12시 폐쇄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는 레스토랑, 체육관, 카지노 등의 수용 규모를 50%까지 확대합니다. 커네티컷은 모든 시설에 대한 수용 규모 제한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목요일 현재 307만 7,587회분이 뉴욕 시민에게 접종됐고 이 숫자에 자신까지 더하겠다고 말하면서 1회용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어제는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가 5월 1일까지 뉴욕의 모든 성인을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히며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뉴저지주가 총 3억 5,300만 달러를 투입해 최소 3만 가정 이상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비상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정을 돕기 위해 2차 비상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커뮤니티 업무국 웹사이트로 할 수 있으며 자격 조건은 18세 이상으로 거주 지역 중간 가구 연소득의 80% 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수입이 감소된 세입자입니다. 신청자들은 5단계 심사를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으면 최대 12개월치의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단 임대료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또 커뮤니티 업무국은 지원을 받지 못한 임대료 부분은 부동산 소유주로 하여금 세입자와 상환 플랜을 협의해 단계적으로 받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에는 1억 달러 지원금으로 15,000가구를, 후속 지원금 9,175만 달러로는 추가로 7,000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현재 지역 법원에 제기돼 있는 퇴거 소송은 총 6만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팬데믹 비상행정명령으로 5월 중순까지 세입자 퇴거 금지와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 업무국은 이번에 2차 코로나19 비상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세입자 가정에게는 가능한 5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한인 영김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블레인 루크메이어, 니디아 벨라스케스, 캐롤린 버루도 하원의원 등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PPP 연장 법안이 어제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해 말 통과된 2차 경기부양법에 따라 시행돼 온 2차 PPP가 오는 3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2차 PPP의 시행을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의 신청 처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거의 2만 개에 달하는 지역 비즈니스 업체가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밝히고 이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소기업들이 구호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상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보르도 의원은 당파를 떠나 공동으로 발의한 PPP 연장 법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하게 됐다며 실제 지역군의 중소기업 대표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들은 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PPP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회부됐으며 상원에서도 시한 연장에 관해 긍정적인 편이어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PPP는 SBA가 사기성 신청을 걸러내는 심사를 강화했고 이달 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이 바뀌는 등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한 연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4월 1일부터 1만 명 이상이 수용되는 대형 야외 경기장에서의 프로스포츠는 20%의 수용 인원으로 재개장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뉴욕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뉴욕 매츠와 뉴욕 양키스가 4월 1일부터 경기장에서 관중들과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는 입장 전에 최근 코로나 음성 기록 또는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엄격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오는 5월 검사와 백신 접종 요건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공중보건 상황이 계속 개선될 경우 5월 중순쯤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양키 스테디움과 시리필드에서 계속 시행됩니다. 주지사는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500명을 실내에 수용하거나 2,500명을 실외에 수용하는 소규모 지역 스포츠 경기장도 재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수용 인원은 실내에서 10%, 실외에서 20%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는 입장 전에 최근 코로나 음성 테스트 또는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경기장 등 대규모 야외 공연장들이 4월 1일부터 20% 규모로 재개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예방 접종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공중보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수용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3일 소규모 공연 예술과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4월 2일부터 실내 최대 100명, 실외 최대 200명까지 33% 규모로 행사장에서 재개될 수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참가자가 최근 코로나 음성 기록과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하면 실내에서 최대 150명, 실외에서 최대 50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한동안 감소세로 보이던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부 주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는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적인 사례가 32.5% 감소했지만 15개 주에서 10% 이상 증가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 일일 평균 사례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달과 비교해 모든 주 중 거의 3분의 1이 평균 사례 수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10% 이상 신규 감염자가 늘어난 주는 알래스카, 커네티cut, 델러웨어, 아이다호, 미시건, 미시시피, 네바다, 뉴햄셔 등 총 15개 주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15개 주에는 뉴저지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CNN은 17일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간 분석 결과 10% 이상 증가한 주는 14개 주이며 이 중 절반인 7곳은 증가율이 20%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시건주의 증가율이 50%를 넘기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델러웨어, 몬타나, 알라바마, 웨스트버지니아가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경우 지난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 점포가 정원의 100%까지 손님을 받아 영업하도록 허용되는데 이번 주 들어 신규 확진자가 19% 증가하며 하루 평균 463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 전체적으로는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인 2월 17일에는 10% 이상 증가율을 보인 주가 사우스코리아주 등
3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확산세가 더 뚜렷해진 것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감염병 연구 책임자인 마이클 오스톰은 이러한 증가 수치는 일부 주에서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스트릭트 보건국의 제니퍼 모스 박사는 미시간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았습니다. 감염성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부터 방역 규제 완화, 마스크 미착용, 백신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ABC 뉴스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24개 이상의 주가 코로나19 초기에 제한을 철회하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 전역의 주지사는 기업 및 공공모임에 대한 규칙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소 17개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으며 커네티컷주는 19일부터 예배당 외에도 레스토랑, 소매점, 피트니스센터의 수용 인원 제한을 없앨 계획입니다. 한편 제니퍼 모스 박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퇴행할까봐 걱정된다면서도 그동안 공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온 점이 한 가지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체 인구의 12%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고 22.2%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크리스 정 시장은 한인단체 대표자들과 타운정부 예산 남용 사태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재 주 감사원 보고서와 타운 서류의 차이점을 확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시장은 예산 남용 비리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주민단체의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비리 책임자 정직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펠팍 한인회,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펠팍 상공회의소, 펠팍 부패방지협회 등 4개 한인단체는 펠팍 타운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남용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과 행정관의 즉시 사퇴와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 철저 조사 후 민영사상의 책임을 물 것 등의 요구에 약 600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지난 15일 버겐 카운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타운 정부의 부패 사항과 관련한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신디 페레라 시의원, 감독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재간 시의원이 구성됐으며 이들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청원서 참여와 법정 투쟁을 위한 기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중순까지로 약 한 달 연장됐습니다. 지난 17일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국세청 IRS가 올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약 한 달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함에 따라 최종 마감일은 5월 15일 또는 1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세법 규정 변화 등을 이유로 예년보다 2주 정도 늦은 2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고가 늦게 시작된 데다가 1만 200달러 실업수당 면세 규정으로 인한 혼란 등으로 납세자와 정치권, 세무사들은 기한 연장을 요청해왔습니다. 3월 6일 현재 소득세 신고 건수는 예년보다 18% 감소했고 환급을 포함한 처리는 2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청 SBA가 지난해 1차 PPP를 진행하면서 7억 달러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중복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A 감사실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SBA의 업무 미숙으로 4,260개 업체에 6억 9,200만 달러의 PPP 융자금이 중복으로 지급됐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즉 이미 융자금을 받은 업체에 동일한 금액이 또다시 지원된 것으로 SBA는 내부 시스템 결함과 직원들의 업무 착오로 벌어진 사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실은 이미 융자를 받은 업체가 또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 부당하게 중복 신청을 한 증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첫 등장 당시 PPP는 선착순 규정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여러 렌더를 통해 복수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감사실은 내부 시스템이 이들 중복 신청은 성공적으로 걸러냈다고 전했습니다. PPP 융자는 업체가 직원급여로 60% 이상을 사용하면 탕감해줍니다.
SBA가 100%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 탕감이 이뤄지면 SBA는 렌더에게 해당 자금을 보충해주고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SBA는 중복으로 지원한 업체는 대상자를 가려 회수에 나섰다며 중복 대출에 관한 수상한 사항을 점검해 9월까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 이후 폐쇄됐던 디즈니랜드가 마침내 4월 30일 두 곳의 놀이공원을 전면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디즈니 측은 디즈니랜드 파크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수용 인원의 15%만 입장시키고 타주 지역에서 오는 방문자는 입장을 불허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 측은 테마파크 재개장 하루 전 디즈니 그랜드 캘리포니안 호텔 앤 스파를 한정된 수용 인원으로 먼저 재개장하고 베이케이션 클럽 빌라는 5월 2일, 파라다이스 피어 호텔과 디즈니랜드 호텔은 추후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4월 1일부터 각 지역별 감염률에 따라 15%에서 35% 수용 인원 제한으로 놀이공원 재개장이 허용됐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및 기타 예방 조치는 여전히 요구됩니다. 지난해 폐쇄로 인해 수익이 급감한 디즈니는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테마파크 관련 사업 부문은 2019년 총 매출 696억 달러의 37%, 즉 약 262억 달러를 차지했지만 1년 후 165억 달러가 감소해 회사 총 매출 654억 달러의 약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